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이 바람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과연 그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내 이름은 윤서영입니다. 33살의 평범한 워킹맘이죠.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었던 저에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 5년 차 남편 강민주는 능력 있는 대기업 팀장이었고 시어머니 김은숙 여사님은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제 일이 바쁘면 손주도 봐주시고 틈틈이 맞벌이인 아들 가족을 위해 반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야근한다고 했던 그는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바쁘게 남편 회사로 발걸음을 옮기다 마주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야만 말았습니다. 낯선 여자의 허리에 팔을 감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걷는 그들의 모습을요. 그 충격은 마치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다 뿌옇게 변한 시야 때문에 순간적으로 둘의 자취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길로 저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죠. 혼자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미 얼굴은 엉망이 되어버린 저의 모습을 보시고는 무슨 일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 씨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의 분노와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준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저는 낯선 슬픔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불륜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온 듯한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뭔가 짚이는 게 있으신가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수도 없이 바람을 피우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참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외도에 시달려온 시어머니의 삶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참고 살았는데 내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 서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야. 시어머니의 자책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시아버지와 남편, 그들의 잘못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물은 저를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남편의 배신에 좌절했지만 시어머니의 삶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요. 이 끔찍한 고통을 준 두 남자에게 우리는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연합. 우리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복수는 단순히 두 남자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아 그들이 저희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저희는 먼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무방비의 남편에게서 증거 찾기란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저에게 젠틀하고 다정했지만 그의 휴대폰에는 상간녀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보고 싶어 자기야. 오늘 밤엔 일찍 끝내고 갈게. 같은 닭살 돋는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상간녀의 이름은 신유진.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 신입사원이었죠. 어머니, 이 여자 이름이 신유진이에요. 남편 회사 신입사원이래요. 세상에. 회사까지 더럽히고 있구나. 그래. 잘 됐다. 증거를 더 모으자. 확실하게. 시어머니는 제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당하고만 사셨던 분이 이렇게 단호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저는 놀라면서도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휴대폰 메시지를 넘어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찍은 사진, 데이트 장소의 영수증, 심지어는 상간녀에게 보낸 고가의 선물 내역까지 꼼꼼하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저희의 복수극의 훌륭한 재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회사 일이 바쁘다고 주말까지 회사 일을 한다던 사람이 제주도며 강원도며 남해까지 좋은 곳은 다 갔더군요. 곳곳에서 나오는 주얼리 영수증과 레스토랑 영수증, 호텔 영수증까지 그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더군요. 한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외도는 이미 오래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뿐 구체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시아버지가 자주 가는 골프장, 모임 장소 등을 떠올리셨고 그곳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워낙 능구렁이 같은 성격이라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와 직감으로 시아버지의 동선을 파악하고 아버님의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하셨죠.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모임에 나간 틈을 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서재를 뒤지셨습니다. 금고에 들어있는 서류들을 보시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편지는 시아버지가 상간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랑하는 경애에게라는 문구와 함께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영아, 이 편지 좀 봐. 평생을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집안의 하녀처럼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한과 분노가 뒤섞여진 복수를 향한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증거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시아버지와 상간녀, 두 쌍의 불륜 관계를 폭로할 준비를 마친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제 시작이다.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 똑같이 되갚아주자.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갈 차례였습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복수의 무대가 펼쳐지기 직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맞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지옥이 펼쳐질 시간이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두 남자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뜬금없는 제안에 조금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기고만장한 모습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상처를 전혀 모르고 자신들의 세상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였습니다. 저희는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마침 곧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결혼 38주년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시부모님 결혼 축하 자리라고 핑계를 대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멋진 곳이었죠. 그들은 저희가 무슨 속셈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저희가 자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서영아, 여기 분위기 좋은데. 장소 정말 잘 정했네. 그렇죠, 아버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은 저에게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민준 씨, 맘에 든다니 다행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결혼 축하할 겸 민준 씨랑 아버님께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 말에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희는 코스 요리를 시켰고 여느 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가족 식사였지만 사실 이 만찬은 복수의 무대였습니다. 첫 번째 메뉴가 나올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준 씨, 요즘 회사에서 많이 바쁘지? 신입사원들 일도 가르쳐줘야 하고. 제 말에 남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좀 바빠. 그런데 신입사원 이야기는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신입사원들이 자기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좀 잘생기고 멋있고 친절하니까 다들 잘 따라와 주지. 저는 남편의 대답에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쿵쾅거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보, 요즘 골프 모임 자주 나가시죠? 거기는 예쁜 아가씨들이 많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다들 나이 지긋한 사람들 뿐인데 며느리 앞에서 당신 질투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오히려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당신은 항상 젊게 사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예전처럼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아니시겠죠?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긴장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저희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고 저희는 와인 한 잔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민준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잔을 들고 시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당신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야. 저희는 와인을 마시고 시어머니는 핸드백에서 태블릿 PC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식탁 중앙에 놓으셨죠. 여보, 그리고 민준아. 우리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레스토랑을 예약하면서 미리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라고 스크린 축하 이벤트를 부탁했어요. 우리의 사인회에 맞춰 홀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에는 태블릿 PC 화면 영상인 남편과 상간녀가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는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아버지와 상간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화면에 뜨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희의 복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레스토랑에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고 그들은 스크린에 펼쳐진 모습과 태블릿에서 나오는 낯간지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서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사람들이 모자나! 민준 씨,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흥분해? 다들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할 텐데. 저는 남편의 말을 비웃듯 받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태블릿 PC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서영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내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거잖아. 그리고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허둥지둥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그 여자 그냥 사업 파트너야. 잠깐 만난 것뿐이라고. 그리고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 지난 일 가지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사업 파트너? 밤늦게 호텔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게 오해라고? 당신, 이 편지도 오해라고 할 거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상간녀에게 보낸 편지를 꺼내 식탁에 던졌습니다. 그 편지에는 시아버지의 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편지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으려고 해. 그리고 이미 빼앗았어. 남편은 무슨 소리냐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대기업 팀장직에서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편의 휴대폰으로도 같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영아,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나는 당신의 상간녀 신유진 씨에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어. 당신은 이미 결혼했고 나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까지. 그런데 신유진 씨는 당신이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있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유부남이 총각 행세나 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당신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렸지.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쌓아온 명성과 커리어를 한순간에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명성? 그것들도 이제 곧 사라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상간녀 명의로 사준 부동산 서류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이 부동산들 전부 당신이 바람 피운 증거로 사용될 거예요. 당신의 상간녀, 그 여자에게는 당신이 준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거예요. 위자료와 소송 비용,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에게 썼던 모든 돈까지 전부 토해내게 할 테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기겁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그들은 저희의 복수극에 완전히 당황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그저 나약하고 순종적인 존재로만 생각했었지만 저희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치밀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복수는 잔인했고 저희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세상이 무너지고 난 뒤 저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회사 내에서 신입사원들에게 총각 행세를 하면서 가까워진 여사원들을 농락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해고당했고, 직장 동료들에게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생 쌓아온 명성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상간녀에게 준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으로 엄청난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준 고통과 상처는 단순히 한두 번의 잘못했다는 말로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영아,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생을 그늘 속에서 살았던 시어머니는 이제야 자신의 삶을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큰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서영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서영이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아이와 함께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취미 생활을 시작하시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시며 새로운 삶을 즐기셨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꽃길만 걸어요? 그래? 서영아,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지자. 저희는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저희의 복수극은 단순히 남편과 시아버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파멸을 통해 저희 자신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주었던 고통과 상처를 딛고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저희처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되찾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복수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이제부터 저희의 삶은 진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야 시작입니다. 그들이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햇살 아래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서영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개기업 경력을 살려 스타트업에 재취업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난 집에서 시어머니는 그동안 미뤄왔던 꿈들을 하나씩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고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네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녀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서영과 손자를 만나며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며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볼 수 없었던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